자, 248페이지예요. 네. 자, 248페이지 오시면 자,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특례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248페이지 5번이죠. 자, 용도 지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미지정의 경우 읽어드립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땅 사면은 줄것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 동그라미. 이때 규정은 무슨 규정이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이에요. 적으십시오. 무슨 규정이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이에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은 녹지지역 중에서 밑줄 것이십시오.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라면 밑줄 것죠.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봐주시죠. 자, 용도지역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은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되죠.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국토의 일부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일률주로 지정하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땅 샀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땅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마음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네 개 중에서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해야 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 제한, 행비 제한이죠. 건축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이 땅 사면은 개발 가치를 따진다면 성공적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이런 곳에 땅을 사는 순간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이 될 건폐율이 적용되니까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용적률은 8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면 여기도 건축을 못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법적으로 똑같이 개발할 때는 취급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봐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되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잖아요. 그때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이렇게 되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는 크게 16가지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은 3개입니다.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렇게 되죠. 근데 이곳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죠. 아직까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있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 중에서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게 돼요. 개발할 때는 보전 녹지지역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땅 사면은 진짜 최악이에요. 이런 곳에 땅을 사는 순간 그 집이 진짜 걱정돼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됩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관리지역은 이렇게 되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4촌 좀 되는 땅 맞죠?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니까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의 사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사촌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죠. 즉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되다 이 말이야. 이렇게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자원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지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잖아. 용도지역의 지정이었거나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지원이 가장 까다로운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지원 규정 등을 적용받게 돼요. 이해가 됐죠? 시험에 대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6번 내려옵니다. 도시지역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밑줄 쭉 끄면서 이것도 조문을 외우십시오.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도시지역에 적용을 하지 않은 법률 규정이 박산에 몇 개 있죠? 2개 외워야 돼요. 쭉 끄죠.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나 줄 껐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단 이게 시험 나온 거예요. 밑줄 껐죠?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 주고요. 녹지지역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정답 결정했었죠? 네. 자, 지금부터 이 규정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순히 외우시면 안 돼. 이해를 전제로 기억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외우는 것은 안 외워도 됩니다. 보고 생각나면 돼요. 객관식이니까. 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답 찾는 거죠. 설명을 듣습니다. 봐주시죠. 서울이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쭉 있죠. 여기는 도시지역, 여기는 나가면 도시지역 외지역이고 있으면은 이 도시지역,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 평택이나 서울과 같은 서울이나 평택에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다음 두 가지 법률을 적용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같이 외워요.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 외웠죠?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규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적용하지 않을까? 접도구역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접도구역이 뭔지 시험 나오진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죠. 봐요. 접도구역이 뭐냐면은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지정된 도로법상 용도구역이에요. 도로법상 용도구역인데 도로에 떨어집니까? 도로에 접하도록 지정합니까? 도로에 접하도록. 예를 들면 봐요. 접도구역은 이거예요. 이 도로가 있으면은 이게 도로법상 도로라면은 이 도로에 접하도록 도로 양쪽에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접도구역이에요. 도로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도로법상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어. 목적은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는 게 목적이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개발 허용합니까? 개발이 제한됩니까? 도로 주변의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된다고. 이게 접도구역이에요. 지정 목적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못하게 제한해서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지정된 용도구역을 도로법상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접도구역이라고 그래. 그럼 왜 이 법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을까? 상상하십시오. 서울시 도시지역의 도로 옆에다가 접도구역 지정해서 건축을 못하게 제한하면은 도시는 개발될 수 없잖아요. 도로 주변에 건축을 해야 도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법을 도시지역의 도로 주변에는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상담할 때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시지역은 없고 접도구역은 항상 도시지역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 땅 보러 가면은 접도구역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 주변에 접하도록 지정된 도로법상 용도구역으로서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접도구역 땅 사면은 건축물의 주된 개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로 주변에는 주택을 주로 짓습니까? 주유소 짓습니까? 주유소. 도로 주변에 주유소 부지를 찾는 고객에게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땅 팔면은 바보 된다 이 말이에요.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만. 알겠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증명 발급을 받지 않고 농지를 사는 거예요. 도시에서 농지를 사는데 아는 척 하려고 또 잘못 배워가지고 고객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지역의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단 왜냐하면은 도시의 농지를 살 때는 농업인이 농사 지으려고 삽니까? 아파트 짓고 공장 지을 목적입니까? 도시에서 농지를 살 때는 아파트 짓고 공장 짓는 게 목적이라. 강남에 농지를 샀는데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땅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전부 개발 목적이라고. 그분에게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인데 녹지지역 안에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야. 녹지지역으로 못 끼는 농지는 아파트 짓고 공장 못 지으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땅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은 농업인만 살 수 있는 거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이해가 됐죠, 이제?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이 적용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중 용도지역편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2문제 정도 출제 분량을 수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용도지구편으로 갑니다. 용도지구. 여러분 교재 249페이지, 249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용도지구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도지구. 자, 고개를 잠깐만 들어주실까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중에서 지난주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셨죠. 오늘 1교시, 2교시 강의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 이 세 가지를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배운 거죠. 배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중 무엇을 배운 겁니까? 용도지역편, 용도지역편을 공부했고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구편 할 거예요. 용도지구편. 그럼 이제 용도지구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죠.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용도지구 2019년도 기출문제 용도지구의 의의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진짜 기본적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분류에서 나왔죠. 진짜 기본적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어떤 용도지구 안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이 제한되는지,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거죠. 자, 먼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용도지구의 의의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계시면은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 그저 249페이지에 제목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과 행위 제한 뒤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하시옵시오. 필기 좀 하십시오. 필기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필기 자 시작합니다. 용도지구가 뭘까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적으십시오.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니까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추가로 지정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구. 이걸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부르는 거죠.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가 무엇입니까? 꼭 이 단어를 넣어서 말을 해야 돼. 그러면은 답이 맞게 되는 거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용도지구의 지정이 먼저입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이 먼저입니까?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려고 그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위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용도지역 간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지구 간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어요. 용도지구 위에 다른 용도지구가 또 중복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용도지구의 의의였고요. 세상에 2019년도 이게 기출 문제였다니까. 이게 그냥 한 문제였습니다.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적합한 것은 용도지구가 답이었잖아요. 다음이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 분류. 지난주 이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거의 못 하셨거든요. 제발 용도지구 분류. 크게 두 가지, 이거 몫을 좀 외우십시오.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것도 적어도 괜찮아요. 필기도 괜찮습니다. 적었지만 살짝 적으면서, 그렇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어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법령상 용도지구. 이때 법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령은 뭐죠?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뭐하고 같은 말이죠? 이 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만든 용도지구,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법령상 용도지구 혹은 뭐라고도 합니까? 법정 용도지구로 부르는 거야. 법의 정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법정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다. 법령상 용도지구하고 전국의 시도지사. 이게 대도시장이 포함되어 있죠? 평택은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죠? 되죠? 그러면은 대도시, 평택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대도시시장.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시도지사에 경기도지사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서울에도 없고 인천에도 없는 경기도에만 있는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상 용도지구도 있고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고 용도지구는 두 가지죠. 일단 이렇게 분류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법률로 용도지구를 몇 개 만들었다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9개를 만들었으니까 9개가 249페이지 보세요. 249페이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 보이죠? 책자를 넘기면 9번이 있어.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는 249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8번 1번부터 8번 그리고 책장을 넘기면은 9번의 복합용도지구까지를 앞으로 묶어요. 묶어서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로 국토계획부로 용도지구 몇 개를 만들었죠? 9개. 9개. 그 9개를 저희들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렇게 외웠죠? 보세요.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치. 같이 합니다. 뭐죠? 방제, 방화지구, 방제지구. 뭐죠? 경관지구. 그리고 고도지구,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처음 왔거나 아직까지 이게 자유롭지 못하면 계속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제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한 번 할 때 수십 번 하십시오. 이런 게 자연스럽지 않으면은 아직 문제풀이 할 때 자연스럽지 않아, 진짜.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거 좀. 이걸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암기하기 좀 집에서 힘들다고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요, 같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니까. 보가 뭐죠? 보호지구. 걔는 뭐죠?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는 취락지구. 양락이, 기락이, 취락이, 취락지구. 너무 썰렁했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됩니다. 9개. 이 9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수험을 준비할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9개. 그래서 이게 낯설면 안 된다니까. 이걸 개우 더듬더듬 외워가지고 시험지를 받으면은 그 생각할 여유가 없다니까. 탁 막혀버려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니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외우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하시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봐요. 이 중에서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어. 책자 넘겨봐요. 넘기면은 250페이지 봐요. 250페이지 2번에 보니까 시행령이 뭐죠? 대통령령이잖아.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박산에 몇 개 있습니까? 5개. 이걸 첫 글자 경관지구부터 첫 글자 머리 글자 동그라미에서 내려가면은 경방보치개 그렇게 왔잖아. 경방보치개 5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됩니다. 여러분 법률로 몇 개 만들었죠? 9개. 법률로 지정한 9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몇 개? 5개. 어떻게 왔죠? 경방보치개. 고개 들어보세요. 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진짜 2019년도 기출문제 이겁니다. 방제지구 이거 이 5개의 세분된 용도지구의 종류를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5개. 진짜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거 통째로 이거 한 문제였어요. 그냥. 이걸 외우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이걸 귀찮아서 잘 안 외우신 분은 시험지를 받는 순간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늘이 그냥.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하고 다 어려운 거 많은 거죠.
같이 하셔야 됩니다. 방제지구 책 보세요. 자연 방제, 시가지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같이 외워요, 같이.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 경관지구 3개가 있죠.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는 별표해 둘까요? 특화 경관지구는 별표해 두고 방제지구도 별표하십시오.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를 별표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 보호지구 3개. 보호지구의 종류를 못 외우신 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거 종류를 못 외우신 분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무지하게 많으신 분들이 시험이 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거 근성으로 외우다가 큰 코 다칩니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5개를 줄줄 하셔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죠. 산업유통, 산업 동그라미, 유통 동그라미.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관광휴양, 관광 동그라미, 휴양 동그라미. 그리고 복합 동그라미,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별표하십시오. 이것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실수 많이 합니다. 지금 콕콕 집어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다음에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모두 별표. 너무 시험에 잘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거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그리고 경관지구 중에서 특화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가운데서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칠학지구 2개,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그리고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별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별표. 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하고 저 위에 특화 경관지구를 묶어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하고 특화 경관지구를 딱 묶어 연결해서 비교암기. 이 2개는 목적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특화 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딱 연결해서 비교암기. 2개의 목적이 비슷해서 구별 못해요. 시험 나오면 딱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을 지금 체크해 드린 거예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제지구 같이 봅니다. 방제지구 같이 봅니다.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는 읽어볼게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미칠 것이죠. 시설 개선 등 동그라미예요. 시설 개선 등 밑에 적어요. 방파제 보강, 방파제. 우리 파도를 막는 게 방파제가 있죠. 방파제를 보강한다 이 말이에요. 방파제 보강, 시설 개선 등, 방파제 보강 등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출급적 재예방. 밑에 저거 목적. 여러분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 내려옵니다. 토지의 용도가 가진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미칠 것죠. 건축 제한 등 동그라미.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자연 방제지구가 돼요. 자연 방제지구.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드시죠. 고기 드십시오. 제가 1, 2월 때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거죠. 다시 한번 복서. 그러니까 시가지 방제지구가 딱 보면은 여기가 상상되면 되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자, 설명합니다. 봐주시고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 해운대 앞바다 참 멋있죠. 야경 축이죠. 해운대공, 해운대해수욕장 뒤에 이제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고급 아파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고급 아파트 앞쪽으로 이렇게 뭐 해안도로 있잖아요. 해안도로 있는데, 해안도로에 파도가 넘치지 않도록 이게 방파제가 있겠죠. 태풍 때 방파제를 파도가 넘어서 이 고급 아파트가 침수된 적이 3-4번 돼요. 제가 뉴스 시간에 본 것만 해도 3-4번 돼요. 그러면 방파제를 높이면 되잖아.
근데 방파제를 높이면은, 방파제가 높게 올라오면은 저층 아파트의 뷰를 망치게 되죠. 그럼 30억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방파제 보려고, 그 시멘트 벽을 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남해 앞바다, 바다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싼 아파트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파제가 높아지면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방파제를 높여야 되는데, 그죠? 또 주민들의 그 아름다운 경관 확보를 위해서는,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파제를 높여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맞죠? 이렇게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방파제를 높이거나 혹시 바닷물이 침수되더라도 배수 펌프장을 건설해서 물을 퍼내야 되죠.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건축을 제한한 겁니까? 시설을 개선한 겁니까? 이렇게 방파제 보강이나 배수 펌프장 건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해서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가 지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는 제가 여기 설명했죠. 여기가 동해바다예요. 동해바다. 동해바다. 여기는 포항. 그러면은 이제 포항서부터 강릉까지 국도 7호선이에요. 국도 7호선인데 그 국도 7호선을 따라서 동해 해안가를 달려본 적이 다 있으시죠? 한두 번은 호기심에 우리가 내려가 보잖아요. 백사장에 내려가 보고, 그죠? 하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죠?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연안 침식 관리 비용으로 2019년도인가 우리 연안 침식 관리 비용 국가 예산이 한 5조 정도, 5, 6조 정도 연안 침식 관리 비용을 넣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산면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침식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도로가 무너지고 방파제가 무너지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연간 5조, 6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을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진이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포항 지진을 우리가 잊어버렸죠. 1년 조금 넘었는데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지난 겨울을 컨테이너 박스에 놔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뉴스쇼를 봤잖아요. 지금 지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수면이 점차 높아지고 연안 침식이 심각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급경사지, 하천변, 연안 침식이 심각한 이런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은 동해바다 저 밑에 지진이 나서 동일본처럼 쓰나미가 밀려온다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후손들이 자연재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지역이라면 건축을 허용해야 됩니까? 건축을 제한해야 됩니까? 그래서 급경사지, 하천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곳 이런 곳에 건축을 제한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자연친화적으로 되는 거죠. 해운대 신시가지처럼 건축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배수 펌프장이나 방파제 등을 보강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은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 실제적으로 아시게 됐죠? 다음에 특화경관지구입니다. 특화경관지구 세 번째 보세요. 경관지구에서 세 번째 칸. 지역 내 주요 수계, 낙동강 수계, 한강 수계, 금강 수계. 이렇게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계가 뭐죠? 큰 강입니다. 강. 이렇게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다음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으세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동그라미.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예를 들면은 경주 불국사, 경복궁, 종묘. 이런 것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창경궁 이런 거. 자,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계속 줄 거예요. 건축물 주변에 경관까지 주고,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동그라미 하죠. 보호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호, 유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형성. 새롭게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특화 경관지구예요. 특화 경관지가 어디에 지정되는지 알겠죠? 종묘공원이라든지. 그죠? 종묘, 그 다음에 경복궁,
경적, 불구석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유지, 보호,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환경 보호지구입니다. 역사문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은 미칠 것이십시오. 읽으면 줄 것이십시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 아니고 뭐죠? 시설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이나 지역을 동그라미 하죠. 보호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역사문환경 보호지구가 되는 거죠. 첨성대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입니까? 시설입니까? 시설이고 지역에 해당하잖아요. 포석정, 경제 이런 곳, 그죠? 이런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이나 지역을 보호,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역사문환경 보호지구예요. 그러면 특화 경관지구 역사문화 보호,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은 매우 유사하죠. 구별하기 쉽지 않다니까. 시험 나오면은 못 찾아요. 딱 찍어주잖아. 두 개를 목적을 다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럽니다.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연취락지 지정 목적은 당장 외우십시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동그라미 하죠.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천불이 글자 동그라미 하면 되죠. 녹관농자 안에서 취락을 준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이 뭐죠? 공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그러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을, 주택이 있는 마을을 정비하려고. 정비는 뭐죠? 그대로 두는 겁니까?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재개발하는 겁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거야. 녹관 농자에서 취락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자연 취락지구. 호기 한번 들어보죠. 호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주거, 상업, 공업. 그 다음에 뭐죠? 녹지지역. 나가면은 뭐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지역.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 외지역입니까?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외지역에,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외지역에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 있어, 없어? 있잖아. 시골 동네 이렇게 있잖아. 도시 주변에 막 있잖아. 마을이 있잖아. 이렇게. 이런 지역의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연 취락지구로 부르는 거야. 자연 취락지구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특례로서 자연 취락지구 지정되면 용도지역 안에 이 용도지역에 형성되는 건폐율은 보통 20%잖아. 녹지지역과 비도시는 20이잖아. 근데 이 동네의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 취락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은 특례로서 아까 60%까지 가능하죠? 40%가 건폐율이 완화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녹지지역이나 평택시 녹지지역 주변의 관리지역에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 20%가 평내로서 60%까지 완화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땅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죠. 보통 오르는 게 아니고요. 많게는 5배, 3배씩 순식간에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부동산은 왜 안 하냐면은 수도권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입안 정보 하나면은 한 1년 정도 먹고 사는 곳이 부동산이에요. 이거 한 건으로 그냥. 이런 정보 하나로 한 3년 정도 먹을 연봉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실력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60%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용도지구도 알고 있고, 건폐율 특례도 알고 있어야 이렇게 융합해서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 분야의 도가 터요.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한 것만큼. 그러니까 공법책을 10번 읽어보면은 10개가 보이지만 한 10,000번을 읽으면은 10,000개가 보여요. 만 개가.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미칠 거죠.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취락정비.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취락정비. 그럼 개발제한 구역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잖아요. 그럼 그린벨트 안에도 마을이 있을까 없을까? 옛날부터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에 형성된 마을이 있잖아. 수십 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집수리 못하고 있잖아. 리모델링 못하고 있잖아. 그곳을 정비할 목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집단 취락지구 지정되면은 땅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오르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녹지정안에 지정된 지락지구의 이름은 뭐죠? 자연지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지락지구의 이름이 뭐죠? 집단지락지구.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지정지구. 개발지정지구 5개는 너무 쉬워요. 한번 봐요. 주거개발정지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비할 몫으로 지정된 게 주거개발정지구입니다. 산업유통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증비할 몫으로 지정하면 산업유통개발정지구입니다. 관광기능과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증비할 몫으로 하면 관광, 휴양, 개발정지구. 여기는 별도로 공부만 해도 제목 속에 지정 목적이 나와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복합개발정지구하고 특정개발정지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되게 못해요.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합개발정지구하고 특정개발정지구는 목적을 제대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복합이 뭐냐? 복합은 한 개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잘 보세요. 여기 쉽죠?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 휴양 기능 중에서 동시에 몇 개? 두 개 이상.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증비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면 뭐죠?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은 뭐냐면은, 특정은 특별히 정한다 이 말이 특별히 정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정한다.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 나열된 것, 주거기능, 산업, 유통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에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을 포함합니까? 그 외입니까? 그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기능에 군사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항만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항만기능과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항만기능과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특별히 정하는 항만기능과 군사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증비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용도지구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세분된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 가운데서 꼭 암기하거나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찍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 목적들까지 다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공부하면 되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251페이지부터 또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